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모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투자 방법이 장기 투자 방법이라면 좋은 성과를 이뤄낼 거라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수빈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올해 들어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면서 제가 그만큼 다양한 산업과 종목군들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종목보다도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특히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모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겠다 생각하는 바가 바로 오늘 얘기할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이 부분을 간과한 채 투자를 하게 되면 성공으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명심하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투자 정보와 종목군들을 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이 부자팁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여러분들을 행복한 부자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실제로 책도 많이 읽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봤던 책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은 소개해도 좋겠다라고 했던 책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미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려 2020, 21, 22, 23 4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등극해 있는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김승호 회장님께서 최근에 이 사장학개론이라는 신간 책도 출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책을 모두 다 읽어봤는데, 이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 바로 이 돈이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돈이라는 걸 모르면 절대적으로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돈의 속성과 이 사장학개론 두 책을 모두 다 읽고 나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 꼭 안내해드리고 싶다, 알려드리고 싶다 라고 했던 부분들을 축약해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크게 5가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째는 최근 시장을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비해 올해 증시가 1, 2, 3, 4월 계속해서 상방으로 향해 가면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증시를 이끌고 있는 주체가 2차전지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 유튜브를 보더라도 2차전지 얘기를 안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많은 토론방이나 어찌 보면 주변 그냥 돌아다니는 상황에서도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이 요즘은 2차전지 하면서 굉장히 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공부와 투자까지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2차전지는 저로서도 사실 2019, 20, 21, 22 무려 4년간 계속해서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보자 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알려드렸던 바 산업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해당 산업의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분명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계속 우려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사람들의 욕심은 분명 리스크를 낳는다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 욕심의 끝은 몰락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 책에도 나와 있던 내용이었고, 전 세계에 인정하는 투자 대가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 님도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해야 하고 남들이 오히려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가장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 여러분들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책에서도 얘기하다시피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주변의 다른 사람만 부자가 되게 도울 뿐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실제 투자 격언 중에 조급함이 많은 사람에게서 인내심이 큰 사람에게로 돈은 향해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저희 멤버십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욕심과 조급함은 손실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우선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낚시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낚시를 할 때 낚싯대를 던지거나 아니면 그물을 펼칠 때 일단 내가 생각했던 그 포인트에 낚싯대나 그물을 펼쳐놓고 물고기가 그 안으로 들어오게끔, 미끼를 물게끔 하는 기간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다 그 물고기가 실제로 입질이 오면 이때다 싶어서 딱 낚아내는 게 낚시거든요. 주식 투자도 이와 마찬가지. 내가 생각했을 때, 야, 이 산업은, 이 기업은 정말 유망하다. 이쪽으로 돈의 흐름이 몰려올 것 같다. 이쪽으로 물고기가 올 것 같다. 라고 하는 자리에 그 스팟에 던져놓는 거죠. 던져놓되 내가 생각했던 적정 주가 가격대가 있을 겁니다. 그 가격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기까지를 기다리고 그 가격대에 온다면 망설이지 않고 낚아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여러분들이 당장에 뛰어놀고 있는 물고기를 잡고 싶어서 아무런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일단 몸부터 뛰어들어서 그 물고기를 어떻게든 손으로 잡아보겠다고 이리 바둥 저리 바둥 한다면 결국에는 그 물고기가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물고기를 잡는 것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까놓고 보니까 내 잔고는 비어있고 내 몸은 온전히 다 젖어 있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혹여 지금 그러한 자세로 주식에 입문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그 마음가짐부터 바꿔서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고요. 책에서도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을 말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투자금을 모아서 함께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하며 회사의 본질을 이해하려 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시장에서의 회사 역할을 이해하고 그 이해가 되어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걱정에 막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내가 생각했던 그 스팟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팟이 정말 내가 잘 이해가 되어 있고 나만의 확신이 든다면 반대로 그 이해관계가 깨지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스팟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스팟에 물고기가 입질이 나오면 바로 낚아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투자는 팔 때를 잘 아는 것이 아닌 살 때를 잘 아는 것이라는 문구도 있었는데 솔직히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남들이 다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지금 당장에는 크게 성공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찾아서 골라서 그 기업이 정말 커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그 좋은 기업이 혹여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않고 그 좋은 기업을 내가 사야 된다는 겁니다. 혹여 주식시장이 폭락이 나오면서 그 폭락하는 장세로 인해 해당 기업의 주가가 가치의 훼손 없이 가격만 떨어진다면 그 가치를 보며 공포 속에서 사모으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보유 중인 돈의 품질이 좋다는 겁니다. 즉, 돌같이 단단하고 무겁다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건 뭐냐? 내가 생각했던 그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에 대한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 그 과정을 돌같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쓰신 김승구 회장님은 이런 말까지도 하셨습니다.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마음이 편안하더라. 사실 저 또한 투자하는 입장에서 제가 산 주식의 주가가 단기간 내 빨리 올라가면 오히려 불안해요. 왜?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는 1년 뒤, 2년 뒤에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빨리 올라가지? 뭔가 수급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혹은 야, 내가 이 기업을 반년, 1년 동안 사모아야 되는데 왜 이게 올라가는 거야? 하면서 저는 오히려 제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빨리 올라가는 걸 경계합니다. 실제 이 저자님도 회사의 본질 가치의 훼손이 없고 성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주식을 사모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도 걱정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을 수가 있으려면 투자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어차피 내일, 내년에 팔 생각도 아니기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관심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현금 자산이 생길 때마다 추가 구매할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오르는 것을 기대하고 투자한 후에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고 등락에 따라 희비가 매일 바뀐다면 아직까지 좋은 투자자라 할 수 없다는 걸 담아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 역시 100번 공감하기 때문에 해당 문구에 별표를 3개를 쳐놨어요.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당장 오늘, 당장 내일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과연 올바른 투자일까에 대한 생각은 다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투자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모으는 게 저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향만 올곧고 내가 생각했던 결승점이 변하지만 않았다면 그 결승점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야 하는 게 투자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중에 오르막이 있다가도 내리막이 오는 것을 나는 그 목적지 정상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산을 등반한다는 것이죠. 주식 투자를 내가 사고 나서 오르막길만 가길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 주식 자금이 사실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었을 거거든요. 그 재산을 모을 때까지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참고 내가 먹고 싶었던 거 참으면서 정말 내 자식같이 아끼고 보살피면서 모았을 텐데, 꼭 이 자산으로 투자를 할 때만큼은 그간의 내 노력들을 다 배신한 채 그냥 가이드 단체 관광이라도 한 듯, 시장에서 떨이 한다고 제품을 잘 살펴보지도 않은 채 나도 일단 주세요 라고 하는 듯 남들을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들 옷 하나, 가전제품 하나, 심지어는 밥을 하나 시켜 먹더라도 그 음식의 맛은 어떠한지, 가격은 어떠한지, 배달비는 또 어떠한지, 다른 사람들은 이 음식을 맛보고 어떠한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리뷰까지 다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평소에 소비하던 습관을 투자에도 그대로 접목시킵니다. 아니요, 어찌 보면 더 깐깐하게 굴죠. 밥 한 끼 먹는 돈 10,000원, 옷 하나 사는 돈 50,000원, 가전제품 하나 사는 돈 100,000원, 100,000원이라고 치면 내가 투자하는 비용은 그의 10배, 100배 정도 수준의 훨씬 큰 자금의 규모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확신에 들고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주식은 사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내 이 투자 자산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그만큼 더 현명하고 꼼꼼하고 신중하게 종목을 고르고 가격을 산정해서 차근차근 사모으는, 정말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으며 아끼며 존중해서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게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어떠한 내용이 또 담겨 있느냐? 아님 말고라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낚시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미끼를 걸어놓은 낚싯대를 던져놨는데 물고기가 그거를 그냥 달랑 먹고 도망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 내가 저 물고기를 놓쳤네. 아, 진짜 내 평생의 기회였는데 저걸 내가 놓쳐버렸네 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아이 뭐야, 금방 물고 도망갔네, 어쩔 수 없지, 다르시 미끼를 거실까요?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이 있고요. 정말 많은 기회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절대 한 주식에 너무 목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식을 내가 분명 확신에 차서 사고 싶어 했었더라도, 가령 사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결국 종목은 많고 또다시 좋은 기회는 찾아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님도 주식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다다르면 지정가로 산다. 굳이 쫓아가서 매달리지 않는다.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기다린다. 매년 시장에서 이익을 남길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나의 손실로 생각하지 않는다. 흥정이 오지 않으면 흥정을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죠. 주식 투자는 내 스스로의 싸움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만의 마라톤 경주에서 나의 결승점을 향해 완주하는 게 목표여야지 남들보다 빨리 가야 돼! 라고 하는 경주가 아님을 분명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각자만의 생각하는 투자 이유, 근거, 기준들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입문하신 그 가장 본질적인 목표를 우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령 나는 1년에 예적금 수익률보다는 많이 벌고 싶어. 가령 나는 주식 투자로 잃지만 않으면 성공이야. 그럼 그 목표에 집중해서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그 방법을 찾아 나서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뭐 한다고, 뭐 잡는다고, 뭐 좋다고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급등하는 종목을 굳이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만의 인생이고 여러분들만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꼭 내 스스로의 판단과 기준대로 하는 게 바로 투자인 것이고, 내 스스로의 확신과 기준을 갖고 투자를 했다면 절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계속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들만의 그 투자 이유 근거 기준을 잡으실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잡을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저의 기준이 도움이 될까, 제가 생각한 정보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공유드리는 차원으로 찍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절대 매번 강조하죠. 저를 맹신하지 말고 따라하지 마셔라.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영상을 보시고 이게 나는 정말 좋아 보인다 하는 것들을 따로 간직해 놓고 이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깊게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깊게 공부를 했을 때 진짜 이게 좋다, 이 기업만큼 좋은 게 없다 하면 그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산정해서 주가가 싸지면 조금씩 내가 그 기업의 경영자, 오너가 된다는 생각으로 같이 간다라는 느낌으로 투자를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투자 방법이 장기 투자 방법이라면 좋은 성과를 이뤄낼 거라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인데요. 사업을 준비할 때 있어서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들이 여기에 많이 답변으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투자를 할 때 리포트를 보거나 그리고 책을 읽을 때에도 한결같이 제가 보는 기준이 있는데 절대 이 책 또한 맹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 책을 쓰신 분도 본인의 기준을 입히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좋은 것들을 쓰신 거거든요. 그게 모두 다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나의 기준을 삼는데 참고를 해볼 수는 있죠. 저는 평소에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 좋은 문구가 있으면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공감이 되는 문구가 있다면 별표를 치거나 그 옆에 내가 공감하는 기준에서의 코멘트를 남기고, 혹은 내가 이 부분은 나 생각과 달라 하는 부분들은 다시 밑줄을 긋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적어 놓습니다. 그렇게 책을 한 권 완독하면 나만의 기준과 생각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을 때에도 사실 사장학 개론이지만 저는 투자학 개론으로라는 식으로도 바꿔서 생각해보고 기준을 잡아서 나는 이런 식으로 투자도 해봐야겠다 라는 저만의 기준을 가진 채 읽었는데 분명 그 또한 도움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의 한 문장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문장을 꼽을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려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다. 사실 주식 투자도 저는 똑같다 생각을 합니다. 돈이 크다고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이해와 내가 주식을 공부하려고 하는 그 열정, 그게 결국에는 돈을 불러온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죠.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 있게 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인생 선배들 책을 통해서도 내가 그 기준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찍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멤버십 서비스를 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그 열정, 공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는 영상과 서비스이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게도 이 책의 출판사 쪽에서 사장학개론 책을 10권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책 10권을 추첨을 통해 보내드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 영상을 보고 나서 내 스스로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자 한다. 즉 부자가 되고자 하는 다짐을 짧게 한 문장이라도 적어보세요. 책도 그렇습니다. 많은 책을 읽는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책을 읽고 나서 결국에 중요한 건 내가 그 책을 토대로 내가 생각한 정립의 그 기준을 세우고 얼마나 이를 실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한 차례 나의 생각에 대한 기준을 적어보고 다시 한번 오늘과 내일 이를 본 다음에 즉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곧 나에게 남는 양식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본 영상을 통해 분명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본 바가 있을 겁니다. 아, 나는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던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한 줄 정도 남겨놓고 그거를 적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 오늘부터 실천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모두 다 행복한 부자 되길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한 부자가 되는 발걸음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겠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